네, 취업신문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날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봐도 정말 상큼발랄한 분이죠. 우리 진아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큼발랄한 캐스터 진아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가려운 곳을 제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누적 방문자 1,000만 명을 넘은 인기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월 평균 100여 명의 사람들을 상담하며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정철상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팍팍 해결해 드리고 싶은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 네. 하여튼 뭐 아내 되시는 분께서 예. 지적이지 못하다고 방송에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난주 방송은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한 주가 너무 훌쩍 가버리는 것 예. 같아가지고요. 못하다고.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하다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마 캐릭터를 굉장히 잘 잡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이 캐릭터. 그래, 아무튼 오늘도 우리 교수님만의 그 사람 좋은 미소와 또 조언으로 좀 고민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나머지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입니다. Y스토리 윤성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그 주인공이 되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철상 교수님과 환상의 네. 콤비다. 제가 지난주에 쓰리랑 부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뭐 주위에서도 그런 호흡이 척척 맞는구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네, 주위에서 호흡이 참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예. 네. 조금 뭔가 삐그덕거리는데 불안한데 그것이 좀 더 재밌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저는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네. 즐거워요. 네. 자, 두 분의 호흡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취업신문고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상담에 관한 해결 방법들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철상 교수님 앞으로 온 사연이고요. 네.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서 잘못된 학과를 선택해서 고민인 한 청년의 사연입니다.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재학 중인 27살 남학생입니다. 제가 원하던 방향은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문과대학에 있는 커뮤니케이션학과, 방송국 및 프로덕션, 신문사 등의 언론사 방향 혹은 학계 쪽이었고 대학원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지금 너가 가려고 하는 과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너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못하면 공무원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나 부동산학과는 역사도 오래된데다가 인맥도 탄탄하고 감정평가 삼았다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 라며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부동산학과로 넘어온 뒤에는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B+, C+, 심한 경우에 C인 경우도 있을 정도로 학점도 매우 나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집단, 일부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에 들지 못하면 패배자 취급한다고도 하는데 정말 무섭고 괴롭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졸업해야 하고 취직해야 한다고 부모님은 닥달하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대학원에 가는 것은 진짜 인생 낭비일까요?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강요로 잘못된 학과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청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심경이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아요. 예.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문제를 풀어갈 때 너무 원칙적으로 내 꿈을 향해서 나가면 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걸 본인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은 못 해드려도 딱 한마디 이건 간단하게 꿈을 향해서 나아가면 두려움 없이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간다든지 너무 좋은 대학 말고 그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꿈을 절대 미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 아무튼 이분이 부동산 학과를 지금 전공을 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네. 일단 부동산 학과를 다니고 있어도 꿈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에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자신에게 질문을 조금 더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네. 우리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외부가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데요. 이분도 아마 무언가 좀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말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취업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게 두려운 건지. 그렇죠. 네. 부모님이 두려운 것인지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후원해주지 않으실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돈이 끊길까 봐. 사실 알고 보면 네. 두려움의 원인도 다양하게 있는 것 네. 같기도 하고 우리 진아연 캐스터는 이런 경험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이 원하는 길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길이 달랐을 때 저는 근데 좀 그렇게 부모님하고 생각하고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아주 사소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터치를 하세요. 네. 근데 좀 크게 결정해야 될 때는 좀 저한테 오히려? 네, 오히려 뛰시는구나. 너가 결정을 하고 너가 책임을 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네.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 친구 사연을 좀 보면 부동산 학과에서도 이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쵸. 좀 부동산 학과에서 열심히 하고 또 복수 전공이나 좀 다른 것도 열심히 했더라면 부모님께서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가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쵸.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학생도 일단은 부모님 뭐 본인의 뜻이 아니었어도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취업 준비생들 많이 만나다 보면 대표님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네. 정말 이렇게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든지 부모님의 반대 이런 사례들은 아주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좀 당연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언니는 지금 아이 낳은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네. 몸도 못 가누는 아이를 데리고 하루 의식처럼 치르는 게 있어요. 뭐죠? 아이를 딱 데리고 첫 번째로 벽에 세계지도가 걸려져 있는데 세계지도 앞에 가서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딱 가서 그 인체 신비도 같은 인체상 그림이 있어요. 예. 딱 데려가는 겁니다.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네, 이거 데리고요.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으세요? 의사가 되라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한 달 안 된 아기에게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첫 번째 세계 지도는 이렇게 세계 여행을 세계 여행을 뭐 한 30개 정도 이상 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이렇게 다 경건하게 의식처럼 그렇게 치르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런 좀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네. 그래요. 외국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나라 네, 네. 문화 자체가 조금 더 그렇기도 하죠. 네. 예. 자, 아무튼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두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지원이 끊기면 어떡하냐인데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의외로 이 돈 문제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예. 돈 문제는 사실 스스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냥 왠지 그냥 불안해 하시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아르바이트 하면 되고 네.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더 절박하게 살아가면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만 살아간다라고 해도 상당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분 고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사실 한 가지 딱 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긴 한데요. 네. 부모님이 이제 진로 부분에서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진아연 캐스터 부모님처럼 이렇게 좀 관대하게 네가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관여를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부모님 탓으로만 이렇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 학점이 좋지 못했던 거, 내가 방향을 잡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을 자신에게 원인을 이제 기책 사유를 돌려서 네.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사연에서 좀 부모님 탓하는 냄새가 나긴 났습니다, 진짜로. 냄새가 나죠? 맞아. 예. 쥐가 열심히 안 하고 왜 부모님 탓을 하느냐. 이놈! 또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분께도 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저는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라고 항상 좋은 조언만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물론 나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지금 변하는 시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금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부모님은 저에게 교사를 하라고 한 5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저는 그 당시에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해서 꼭 공교육의 교사가 되는 것만이 교육을 하는 길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고 예. 지금은 스토리 코치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네. 예. 그래서 사실 부모님의 세대하고 지금의 세대가 또 많이 다르죠. 달라져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의 조언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부모님의 조언이 맞는지 아닌지조차 모를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적어도 10대 후반 예. 아니면 20대 초반이 되면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의 조언을 받기도 받지만 내가 스스로 고민을 조금 더 깊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고민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대한 고민 포함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고민 상담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 본인이 뭐가 맞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부동산 학과도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이분에게 어떤 정신적인 자세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네. 이제 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그래서 내가 뜻하지 않았던 길이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설령 이제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더라도 그 환경에서 전력을 다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들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 정말 열심히 했었더라면 부동산 관련 학과에서도 좀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꿈, 윤성혜 강사처럼 스토리 코치를 이렇게 새롭게 발견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요. 사실 뭐 유명한 인물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도 좀 많지 않나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뭔가 나의 꿈을 펼쳤던. 그렇죠. 사실은 이 부모님이 우리 문제에 사실 많은 부분을 후원해 주시지만 진로 네. 문제에서만큼은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방향을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체코의 신세계 교향곡을 작곡한 드보르작이라는 드보르작. 갑자기 그쪽으로 보이십니다. 연습 많이 했죠. 네. 드보르작이 있는데 원래는 부모님이 푸주간 주인이었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체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은 독일어로 해야 되고 굉장히 면허증 자격을 따기가 어려웠다 합니다. 근데 당시에 드보르작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부모님은 이 일을 이제 이어받기를 원했는데요. 예. 하지만 거절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면허증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독일어 선생님한테 음악을 알게 된 겁니다. 오. 그러면서 자신이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나중에 음악가의 길로 가게 됐는데요. 부모님이 크게 이제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네. 자기가 하기 싫어했던 일도 전력을 다해서 일을 했으니 우리 아이는 분명히 그 분야의 대가가 될 것이다. 뭘 해도 잘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전력을 다해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주변 사람들한테 중요하다고 볼 수 믿음을 있겠습니다. 주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믿음을 주는 것이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건데 진행 캐스터도 이분에게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거 없을까요? 네.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네. 정말 그 부동산 학과에 가셨더라도 네. 하기 싫은 일이더라도 열심히 해서 좀 학점을 좋게 한다든지 만약 그걸 좀 보셨다면 내 아들 혹은 딸이 어딜 가서든지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기 싫어서 부모님 탓을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네. 부모님은 꼭 신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릎팍도사 타이틀을 우리 진아연 캐스터한테 넘겨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남 탓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 스스로 좀 정신적인 부분을 가다듬는 자세도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본인이 무릎팍도사인지 힘차게 보여주셔야죠, 교수님. 예, 이분에게 고민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뢰인 네. 부모님의 강요로 잘못된 학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에게 오늘의 해결책을 전해드립니다. 두둥.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나 자신의 행동부터 바로잡아라! 바로 잡아라. 예. 네. 일단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네. 자아 반성의 시간부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편입을 할지 취업을 할지 고민되는 학생의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부산에 있는 전문대 인테리어학과를 나왔습니다. 수능을 예상보다 잘 봐서 4년제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와 잠시 고민했지만 인테리어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서 소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학점도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편입을 해서 학력을 높여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해야 될까요?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지금 수입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전문대졸 졸업장만 가지고는 사회에서 일을 할 때 똑같은 일을 하고도 무시를 받는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게 걱정입니다. 인테리어가 저의 적성에 맞고 재밌기는 한데 전문대졸 딱지를 가지고 계속 현장 일만 하다 보면 월급도 적고 저 스스로 발전 가능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랜만에 진짜 고민 다음 고민이 왔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다시 좀 공부를 더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분이 고민이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네. 보거든요. 첫 번째 고민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심리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대우의 차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문대졸이냐, 뭐 대졸이냐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자기 개발적인 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없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이분에게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또 우리 정철상 교수님은 이분의 사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진로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선택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역량이나 의지력이나 학력이나 또 하고자 하는 이런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사실 문제의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할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 욕심을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면 정말 공부에 대한 만약 간절함이 있다라면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래서 간절하다면.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일하면서 공부하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방법도 충분히 찾아보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쵸. 예. 우리 진아영 캐스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에 좀 공감이 되세요? 고민이? 네, 저는 제가 자꾸 독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네? 네. 저는 또 이 글을 보면서 네. 고민이잖아요. 공부를 할지 일을 해야 할지 저는 일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좀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고 느끼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할 때 공부를 해야 정말 약이 되죠.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좀 느껴봤기 때문에 이 고민을 주신 분에게는 먼저 인테리어 그 일을 좀 경험을 좀 쌓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아영 캐스터님 말씀처럼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차별을 진짜 많이 받구나. 내가 더 해야 되겠다. 대학교 뭐 필요 없다라고 했던 친구가 부모님 반대를 안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성장해 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는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일을 통해서 배움을 구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고민을 하면 시간이 계속 흐를 거 아니에요. 네. 고민이 뭐 딱 하다가 일주일 고민하고 뭐 한 달 고민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고민을 안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딱 일을 해보면 딱 시간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예.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본 분들은 일단 일을 해라 혹은 뭔가 행동을 해보면 또 답이 나온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결국의 결정은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걸로 결정을 많이 내려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경험해보지 그렇죠. 못하고 왠지 그걸 하면 정말 그냥 이 자격증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대우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편한 거죠. 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네, 공부하면 막 집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사회에서는 공부하는 걸 따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 더 많은 고민을 지금 안겨드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아니 그럼 실제적으로 정말 이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서 인테리어 쪽 일을 하게 된다면 차별을 많이 받게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심리적으로 봤을 네. 때 무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 저도 직장을 다닐 때 그런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오. 근데 저희 직장에 뭐 전문대졸, 고졸 이렇게 졸업하고 온 친구들을 막 무시를 하는 대졸자 저희 동료들을 보면서 너무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그냥 오히려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경우는 대학 들어가서 그것도 부모님이 주는 학자금으로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면서 그냥 말 그대로 졸업 장만
졸업장만 가지고 있어서 지금 사회가 어떻게 빨리 바뀌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신문 하나 안 읽고 대학 졸업 후에 새로운 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냥 졸업장만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저는 쿨하게 그냥 무시해줘라. 오히려 같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실제로 또 회사에서 차별 대우 받을 때 있잖아요. 네, 뭐 네, 어떤 네. 정말 현실적인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물론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무시하라고 한다라면 현실성이 없는 조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건 아까 진아연 캐스터님이나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네.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고 실제로 제 동생도 전문대학을 나왔는데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학점은행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에 느꼈을 때는 1년을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거든요. 그게 대기업이 꼭 좋다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길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간절하게 무언가를 또 원하다 보면 그 길이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 사이에 또 자꾸 생겨나고 열릴 수도 있다는 걸 좀 네.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쪽 일이 사실 굉장히 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쩌면 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좀 의문도 생겨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또 칭찬을 해주고 네. 싶어요. 내가 그렇죠.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하는 부분을, 고민이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게 마련인데요. 네, 네. 물론 당연히 인테리어 쪽 업계가 아주 시간 내기도 어렵고, 막 제 아는 동생도 일주일에 머리를 한 번만 감았다고 인테리어 회사 다니면서. 뭐 본인은 인테리어를 못하네. 너무 바빠서 네.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꼭 몇 시간 나를 위한 시간 내가 개발하고 발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과 이렇게 단판을 짓든지 저는 정말 다른 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하고 싶어한다. 네. 네. 그렇게 할 필요는 꼭 있어요. 일부러 입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는 것도 어필하고 나쁘지 먼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아무튼 이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학력에 대한 그 사회적 시선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예. 우리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력이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중요하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다만 학력이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참 편입 시험에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옷을 입을 때, 방송을 선택할 때, 책을 볼 때, 영화를 제작할 때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우리가 선택하진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기 학력을 누구나 쳐다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능력에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능력만큼 중요한 게 매력이 아닐까? 그렇죠. 끌리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죠. 저 같은 사람이죠. 지적인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대단한 매력이시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근데 예. 너무 고민 상담자에게 너무 날카로운 혼냈죠, 말만 우리가. 한거 아닌가라는 너무. 생각이 드는데 예. 이 고민 상담자에게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고민 상담자분의 장점이 되는 건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시간을 본인이 내기만 한다 그러면 네. 발전 가능성이 그 이후에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게 선택이잖아요. 지금의 그 모습도 선택 다음에 주어진 결과인데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가서도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지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고민 주신 분 편입을 할지 취업을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한 학생입니다. 이분에게 또 속 시원하게 무릎팍도사의 해결책 네. 알려주시죠. 편입을 할지 취업을 할지 고민하는 청춘에게 오늘의 해결책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죽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당당하게 구축하라. 구축하라. 야, 자신의 능력을.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고민 해결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 있으시면 저희 어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죠? 네, 정철상 교수님 블로그 방명록은요. www.careernote.co.kr/ 그리고 게스트북에 고민상담 Q&A에 비밀 댓글로 취업신문고라고 올려주시고 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윤성혜 대표님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CEO
story랩.co.kr로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취업신문고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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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